자, 2-2단원인데, 요 위에 좀 글 좀 보면은, 자, 이거는 이봉창 의사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쓴, 다음 요거 주셨죠. 옥중수기야. 옥중에 쓴 글이란 얘기지. 옥중에서 쓴 글. 자, 이거에 들어가는 정보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 목적, 챙겨진 주제, 생각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어보자. 자, 제목은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라는 글이고, 자, 이거 뭐, 신문 기사가 잠깐 나와 있어. 좀 빠르게 보면, 이봉창 의사 옥중수기가 발견됐대. 의거를 한 동기, 항일생이 62년 만에 햇빛을 봤다. 자,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는 실패를 했지. 그런 후에 옥중에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 발견됐다. 또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 그 다음에 관련 외교 문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어. 옥중 수기와 관련된 기록은 이랑 위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 옥중 수기 기록을 공개를 안 해. 일본 왕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일 근세사 연구가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서고를 조사하고 발굴했다 하고 기사가 나와 있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서 여기부터 이제 진짜 이제 그 수기에 해당돼. 자, 나는 경성에 태어나 어렸을 때는 부영에 살았다. 자, 일단 여기서 나는 이봉창 의사고, 그러니까 요거 수기니까 형식이 수필 형식인 거지. 그치? 수필에 가까운 글이야. 자, 어쨌든 어렸을 때는 부유했다. 요거 확인해놓자. 그러나 끊어주고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병서에 눕게 되고 가온이 기울기 시작했다. 자, 언제부터 달랐어?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된 사건. 요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지. 자,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넘어서 가치 없는 세상인식. 자,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자, 점원 노릇도 했고 전철수 노릇도 했다. 자,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가 없었어.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도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나타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자. 승진에도 상여금에도 차별이 있었다. 넘어가서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승진이 빠르지. 그치?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이때 이제 조선인, 일본인 구별하게 됐지.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기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았다. 자, 이때의 정서, 체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때는 체념적 정서였어.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허무도 동그라미 쳐놓고 이때의 정서. 다 마이너스지.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을 했어. 다시 이 당시 취직 자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도 그냥 사표를 냈어. 내려와서 1925년 11월 하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라고 했어. 자, 요거 네모쳐 놓고 배경이 달라졌지. 좀 전까지는 어디였는데 어느 나라? 그렇지. 한국 조선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선이었는데, 이 다음에 일본으로 옮겨가게 돼. 이동. 공간의 이동이 있지. 그치? 공간의 이동이 있어. 그래서 이쪽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고 있다.
자,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도착한 지 사흘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색할 뛰어다녔어. 아우, 최근에 문해력 논란 때문에 말이 많던데 사흘이 며칠이야? 그렇지, 그렇지. 여긴 다 잘 알고 있구나. 사흘이 3일이지. 자, 얼마 후 소기업자를 만났다.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를 찾아갔어. 하지만 가는 곳마다 2에서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어. 그제야 나는 소기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있어. 자, 심지어 사기까지 당했고. 자, 어느 날 우메다역 앞에 시립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더니 고배철도 우체국 열차계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 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라고 했어. 조건이 있었지? 그래서 전보로 부탁을 해서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어. 자,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단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선 채용할 수 없다. 라며 거절하는 것이었다. 다시 히로시마 지역이 있는데 여기보다 서쪽 사람은 어느 쪽에 가라고? 시모노세키에서 담당한대. 그러면은 지금 이몽창 이사가 히로시마보다 서쪽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런 핑계를 댔어.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고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면 표면상의 핑계는 뭐였는데? 히로시마보다 어느 쪽 사람이기 때문에? 서쪽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건 표면상의 거절 이유고 표면상 거절한 이유고 실제로는 무엇이기 때문에 조선인이기 때문에 또 차별당했어. 자,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사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어? 그렇지. 이쪽에 보면 자책하고 있지. 내 잘못이야. 내가 인간 행사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지 하고 자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쪽에 자조라는 단어 있잖아. 자조적이라는 단어. 이거 중요하다. 자조 뭔 뜻이었어? 그렇지. 스스로 비웃는 거. 그렇지. 스스로 비웃음.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자조감이 있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도 느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주고 요거 자기에 대한 연민도 있지. 자주, 자책, 연민. 자, 내려가자. 이유가 있었던 후한 노임이랬어. 노임이 좀 많았나. 노임이 임금 얘기하는 거지. 노동에 따른 임금. 자,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어.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꼈어.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돼. 3일이라고 4일 동안 누웠지.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3원 50전이나 받았대.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부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요주초차. 나의 노임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하도 이성의 주변을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줬는데 지금은 조선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부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요주초차.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수가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후한 노임을 받았던 건 역시 뭐 때문에? 일본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고 임금이 주는 거 역시 조선인이기 때문에 주고 있는 거지. 차별받고 있어. 조선인이면 부두 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이런 육체 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넘어가서 자, 지업시 가치 뉴스장. 1928년 일왕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노동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에 교토에 가기로 했다.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용안이란 말 알고들 있어? 그렇지. 임금의 얼굴을 용왕이라 부르지. 용안. 자, 이걸 뵌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가치 없는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자,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본 게 없어, 그렇지. 그래서 조선과 그다음에 일본 왕에서 첫 번째, 왕의 얼굴을 본 적 없고 왕의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역사도 모르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가치가 없다. 자, 11번 달랑 넘어서,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고,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걸 보더니 자기들 분무까지 잠깐 가지고 있다.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가다.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난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이 집어넣은 것이었다. 자,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온 사람이 34명이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주지 않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ong의 얼굴 본답시고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를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날짜가 꽤 많이 흘렀지. 자, 나는 재촉을 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일본어로 읽어주고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간의 신원을 알 것이라 했더니 좀 이따 속박을 해줬어. 그 후 오사카에 돌아 그동안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나버렸고, 이런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치장에 갔던 사건 때문에, 갇혔던 사건 때문에 이제 삶이 달라졌지. 타락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세상을 원망하게 됐어. 자,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달라지고 있지. 자, 그럼 이쪽에서 사상이 자연히 변화했다는데 요거 가로 좀 묶어주고 별표. 이 내용이 이 사상이 달라졌다는 내용. 반일 감정, 민족 의식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야. 어떤 사건 때문에? 유치장 간 사건 때문에 달라진 거지. 자,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어.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 자, 생각은 가졌지만 기회는 없었고, 다음 내려가서, 자, 한때 일본인 행세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생각을 또 바꿨어. 완전히 일본 사람을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시작. 자,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생각이 계속 달라지고 있지. 처음엔 자조감만 느꼈고 절망감 이런 걸 느끼다가 유치장에 갇힌 후에 반일 생각이 생겼다가 이제 에이 일본인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1929년 오사카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전문 생활을 했어. 쓰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야.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 교제도 완전히 끊고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 딸의 집조차 출입도 안 했어. 내려가서 좋은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어. 차별하고 있는 거지. 한 번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어. 참으로 서글펐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일본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때의 정서 어떤 정서야? 서글펐다 별표. 부정적이지. 이렇게 살면서도 만족이 돼안돼?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통스러워.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여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줄치고 별표 후회했다. 일본인으로 행세를 했지만 후회하고 있어. 넘어가자. 자, 두려움 없는 삶 가구. 1930년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그때 친구인 박훈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자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했었자. 일단 친구 박군의 소개가 있었지. 어디에서? 상하이야. 여기 상하이 요 네 붙여놓고 상하이니까 어느 나라로 넘어가? 중국까지 넘어가는 거지. 자, 읽어보자. 2년간 일본인으로 속여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곧 상하이로 넘어갔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어. 상하이에는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을 했다.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을 만나게 되어 나의 이력을 이야기했어. 백정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이 인물 누구야? 김두 선생님. 자, 이러고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설하게 된 것이다. 또 다시 도쿄 네모치고 다시 일본을 건너갔지. 그치? 자, 넘어가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좀 잘 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별표 쳐놓고 나중에 꼭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서 자, 학습활동 1-1. 자, 일제강점기에 조선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가? 조선이 받은 차별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리 일 잘하도록 근무해도 같은 기간에 승진할 수 없고 승진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에 상여금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매 없이 매를 맞는 일 다음 발길질 당한 일도 있었고 다음에 취직 문제도 있었고 육체 노동에서도 보수가 달라졌고 다음에 검속에도 잘 걸렸고 다음에 상점에서 조선인이 물건값을 묶어 흥정하려면 다음에 욕 듣거나 물건을 팔지 않는 일 상점에서도 차별을 당했다. 자, 되었으면 내려가자. 자, 이 글의 소정을 중심으로 글쓰기 들어간 이봉창의 심리 요건 묶어주고 별표 심리 변화 요거 중요하다. 심리 변화. 자, 먼저 가치 없는 세상인식이라고 하는데 자, 조선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승진, 상념에 차별 대우를 당하지만 여기 진짜 체념 허무함. 처음엔 체념 허무. 그다음에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이라는데 오사카에서 조선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되냐면 무기력감 느끼고 체념했었고 계속 같은 정서지. 육체 노동에서조차 조선이라는 노임을 덜 받는 거 알게 돼요. 이제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 기막힘. 자, 다음에 이제 죄 없이 갇힌 유치장 이 부분은 별표.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자, 별다른 죄도 없는데 유치장에 갇히게 되어 억울함.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어. 잠시.